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커뮤니티로도 공유를 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참 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로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까지 걸어왔다는 건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들의 끈기 하나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관용이 반드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간의 사례를 돌아보며 앞으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저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응해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텐데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한겨레에서 아주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죠.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식 서면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서 윤석열 측과 소송전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이에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에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식적인 해임 절차를 밟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문을 안 보냈다 하고요.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할 걸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법무부가 소송에 무리하게 관여하려다 생긴 총극이란 평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진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지만 그런 말을 내뱉은 법무부 장관 명의로 해임 통지서를 보내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아 아직까지 정식 해임을 못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요. 법무부의 이옥형 변호사 해임 행위가 무효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양아치도 아니고 카톡 통보가 뭐냐? 그놈의 카톡질 김건희 씨랑 300통 넘게 한 거 말썽나고도 카톡질이냐? 해임은 카톡, 전보는 문자, 적법 절차 무시하고 당사자 모욕 주기 무법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은 지금 한 말이 5년 후에 퇴임 후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사단, 검찰 출신들로 가득 찼다. 지금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취임 전부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이런 와중에 검찰이 김건희 씨를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을 수사한다? 누가 봐도 쇼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주요 보직에도 죄다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놓고 이미 검찰 왕국을 만든 상황에 누가 봐도 속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래놓고 무혐의 처리한 다음에 민주당의 무리한 공세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 많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김진애 씨는 김건희 씨를 향해 이러다 정말 큰 사고 난다. 영부인실부터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실 방문, 영부인실 방문, 관저 방문 다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도 곳곳에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면 판단이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사설을 냈고요. 중앙일보에서도 금감원장까지 검사 출신 적재적소 맞나? 최근 이복현 씨를 두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까지 검찰 출신을 줄줄이 앉히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거고요. 윤석열 본인이 말한 유능의 기준이 뭔지도 와닿지도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중에도 저렇게 검찰 출신을 발탁한 건 오만해 보인다는 지적까지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실세 장관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공룡 법무부 현실화되나 이런 사설을 내놨고요. 총장 없는 대대적 검찰 인사 앞뒤가 바뀌었다. 한국일보에서도 금융감독까지 검찰 출신 기용 문제없나 이런 사설을 냈죠. 사정기관 경험만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혼란을 바로잡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진 의문이란 겁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자신의 최측근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데려간 건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로도 국정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대통령실 공직기강, 법률, 총무, 인사비서관, 부속실장까지 죄다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놓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로의 피자 가게에 떴다. 경제수석 생일을 맞아서 점심 번개를 했다. 이런 일정이나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맨날 먹고 술 마시는 게 뉴스거리라니 기자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인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걸 취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예인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저게 무슨 보도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 석방 검토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건 다들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저렇게 간볼 줄이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근 아내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댓글 조사, 뒤집힌 진실, 출간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건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 분석,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인단 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 출간된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김경수 전 지사를 응원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부대, 심리전 문제 심각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이버전 전사 10만 명을 공식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한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각종 심리전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민주진영의 우호적인 커뮤니티가 하나둘씩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새로워진 민주당이 혁신하면서 온라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부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의 생각들을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원래 6월에는 유시민 작가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나눔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이 책을 6월에 먼저 나눔할 예정입니다. 책이 출간됐을 때 더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